2024년 11월 2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대문에서 국정농단 규탄 국민행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주셨고 저는 직접 참여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토요일날 소중한 생명체를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죄송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MBC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냥 이찍들 들어가지고 그냥 지랄 발광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발악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제 머리가 그렇게 막 정치 쪽으로 발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돈 쪽으로 발달된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상태로 계속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대한민국은 꼬라지가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경제를 위해서라도 빨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1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10월 31일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금요일은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요즘 뉴욕 증시를 보면은요, 월 초와 월 말을 좀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월 초에 좀 부진하면 월 말에 좀 잘 마무리하려고 하고 10월 31일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면 11월 1일은 좀 쌈박하게 반등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인위적인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11월 1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반등했고요. 다우지수가 0.69, S&P 500이 0.41, 나스닥이 0.80%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사실 반등해야 될 상황은 아니죠. 제가 올해 들어와서 올해 중반쯤 됐을 때 한 3월, 5월 막 그때 여러분들께 가장 자주 해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이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들어졌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가면서 왜 우리가 바라는 금리 인하 안 하지? 금리 인하 안 하지? 이렇게 금리 인하를 너무 간절히 기대하다 보니까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미국 경제가 안 좋구나라고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고 경제 지표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겠네. 이번엔 금리 인하하겠네. 이렇게 오히려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고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묘한 현상이 올 주식시장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9월 달에 확실하게 5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왜?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바람에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정작 주식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살짝 영향을 받는 경제 지표들은 또 마치 미국 경제가 좋은 것처럼 잘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달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발표가 됐는데 11월이 딱 되자마자 우리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방향을 좀 튼 것 같아요. 저는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 이날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를 보고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 거를 보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1월 달 100% 금리 동결 가능성을 예상했다면 지금은 살짝 한 41대, 아니 49대 51? 이렇게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커서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보여줬었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힘은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과연 뉴욕 증시가 저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경제 지표들조차도 잘 포장합니다. 자, 어떻게 포장하는지 볼게요. 11월 1일 미국의 10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전월 대비 12만 명이 아니라 12,000명 증가, 12,000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G5준만큼의 증가 정도는 2020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키고 셧다운이 되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공포에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물론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동일했고요.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4.0%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은 우리 10월 달 고용자 수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었어. 너무 놀라지 마. 우리 11월 1일 날 발표되는 10월 달 고용지표 부진할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부진한 고용자 지수를 포장합니다. 근거는 이런 거죠. 야, 이 10월 달에 허리케인 2개 큰 게 와가지고 그랬어. 그리고 대규모 파업도 있었어. 그래서 고용자 지수가 저거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는 건지 수정을 하는 건지 조작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 가능하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살짝 왜곡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중에 수정치를 또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날 발표되는 그 고용지표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치가 조정되고 그 수치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고용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11월 1일 예를 들면 이날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2,000명이라고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상치를 그렇게 크게 발표하지 않았었습니다. 부진하게 나올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한 10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 예상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11월 1일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시장 예상치가 뭐 18만 명이다 라고 했을 때 18만 명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와, 예상치에 부합했다, 미국 경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1월 1일 발표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내놓고 2개월 정도 뒤에 어이구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그때 발표됐던 수치보다 뭐 5만 건 정도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만약에요. 11월 1일 예상치가 18만 명이었는데 18만 명이 아니라 7만 명이다. 그러면 11월 1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1월 1일은 이번 11월 1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시를. 그게 뭐 11월 1일이 될 수 있고 뭐 12월 1일이 될 수 있고 1월 1일이 될 수 있고 그것처럼 우리는 그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만 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수정되는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때 예상이 18만 명이었는데 18만 명 나왔어? 그날 주식시장은 와, 예상치에 부합했어. 미국 경제 괜찮아. 라고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지. 만약에 나중에 지나갔는데 야, 그때 18만 명 아니고 뭐 11만 명이래. 그러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한참 부족한 수치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되게 잘 나왔다고. 그래서 야, 미쓰리가 미국 경제 안 좋다는데 웃기고 있네. 고용 이렇게 좋아. 라고 고용이 좋다는 이유로 미국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했던 그들이 2개월 뒤에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각각 5만 건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2달 정도 지나서 각각 2만 건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9월 초에 발표한 8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15만 9천 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15만 9천 명도 잘 나온 건 아니에요.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했을 때 20만 명, 18만 명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15만 명도 그렇게 뭐 잘 나온 건 아닌데 이것도 이번에 7만 8천 명으로 거의 반토막을 냅니다. 7만 8천 명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엄청나게 잘 나왔다고 했던 9월 달 25만 4천 명의 비농업 고용자 지수도 22만 3천 명으로 한 3만 명 정도 하향 조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10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2,000명밖에 증가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에이, 허리케인 있었잖아. 에이, 파업이 있었잖아.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이 산출되는 고용주 대상하는 조사를 했는데 10월 달 1차 응답률이 47.4%밖에 안 됐어. 이 47.4%밖에 안 되는 응답률은 1991년 1월 이후에 약 34년 만에 최저치고 그리고 작년에도 한 64.5% 정도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응답률이 낮았어. 라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2,000명밖에 증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자, 그럼 다른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에서 발표하는 10월 달 제조 PMI 지표. 9월 달에 47.2였는데 10월 달에 46.5로 하락했고요. 예상치 47.6보다도 부진했고요. 이 PMI 지표는 기준선이 50입니다. 50 이하에서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는 47.3이었는데 10월 달에는 48.5로 9월 달보다는 살짝 잘 나왔고 예비치 47.8보다도 살짝 잘 나왔지만 48.5라는 수치는 역시 기준선 50 이하에 있는 즉 경기 위축 구간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 뭐 때문에 반등했어? 경제 지표가 충격적으로 못 나왔어. 그런데 그 충격적으로 못 나온 경제 지표를 예쁘게 잘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봐봐. 고용 지표 안 좋았지? PMI 지표 안 좋았지? 그러니까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거야. 그래서 반등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마 11월 4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반등했으니까 또 일단 빨간색으로 일단 시작하려고 하겠죠. 역시 힘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지금 1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아예 없어졌고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98.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1.4%로 까꿍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미국 경제 안 좋은 거 아니야? 경기 둔화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면서 주식이 빠져야 되는데 작년 연말부터 하도 금리 인하 하는 바람에 올해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도 금리 인하를 쉽게 안 했잖아요.
금리나 언제 할 거야? 3월 달에 하는 거야? 5월 달에 하는 거야? 6월 달에 하는 거야? 7월 달에 하는 거야? 근데 금리나를 안 하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나를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에 더 흥분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간 11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도 그런 분위기예요. 충격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11월 달에 금리 인하 하겠구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갑자기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까꿍하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으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한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평가해서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0bp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죠. 만약에 50bp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와 50bp 금리 인하했어가 아니라 야 9월 달에도 50bp 하고 11월 달에도 50bp 하고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엉망인 거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25bp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은 높은 금리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저는 오히려 10월 달에 경제 지표가 뒤죽박죽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들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잘 나왔을 때 아이고 11월 달에 금리 인하 잘못했네. 인플레이션 우려되네. 이런 해석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고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11월 1일 금요일 경제 지표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 상황이 더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는 모든 시황을 보는 기준이 지금 현재로서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금리를 인하할까요? 동결하고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까요? 50bp를 할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 어떤 가능성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뉴욕 증시에는 그렇게 호재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작년부터 너무나 과도하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져왔고 그것 때문에 사상 누각처럼 빈 풍선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직 대선 이벤트 때문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 너무 올드하지 않습니까? 야,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그러다가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연세 이유죠. 후보 교체. 아, 미국이 너무 올드하구나. 라는 상황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든 일단 대선 이후의 주식시장은 일단 전문가들은 소비 시즌 키울 거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뭐 희망을 좀 걸어보자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띄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라고 했었었는데 정작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갑자기 언론들은 그래도 기대해보자 뭐 경제를 좀 알고 그러니까 기대해보자라고 완전히 분위기를 스탠스를 바꿨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분위기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으로 가는 어떤 분위기를 미국이 얼마나 잘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은 대선 이벤트 이후에 후유증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더 그래야겠죠. 자, 오늘 제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녹음이 늦어졌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정리해 봤고요. 저는 내일 11월 첫 번째 주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식시장에 대한 좋은 내용들, 좋은 자료들, 좋은 정보들, 흐름들 잘 읽어서 내일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